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121쪽에 생각의 싹을 보시면요. 그림 1은 빨간색 타일을 제1행에 1개, 2행에 2개, 3행에 3개 이런 규칙으로 6행에 6개까지 쌓아놨고요. 그림 2는 빨간색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쌓일 때 파란색은 6개, 5개, 4개, 3개, 2개, 1개를 쌓아놓은 형태입니다. 그림 1과 2에 사용된 타일의 총 개수를 구하라 했는데요. 그림 1은 1부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이 타일의 개수고요. 실제로 계산하면 21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2의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직사각형이죠. 가로에는 타일이 총 6 플러스 1, 7개의 타일이 있고요. 세로는 6개의 칸, 6개의 타일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림 2의 타일의 전체 개수는 7개 곱하기 6개 해서 42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를 비교해 보면요. 오른쪽의 타일은 빨간 타일과 파란 타일이 같은 개수만큼 더해져 있기 때문에 42를 반으로 나눈 것이 21이 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빨간색 타일의 개수 1, 2, 3, 4, 5, 6을 구하는 방법이 1, 2, 3, 4, 5, 6 합하는 걸 거꾸로 6, 5, 4, 3, 2, 1 해버리면요. 6 더하기 1이 7, 이것도 7, 7, 7, 7, 7 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을 거꾸로 6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다시 말해 1부터 6까지의 합을 2번 적는데 거꾸로 한번 적기 시작한다면 이렇게 합했을 때 7, 이렇게 합했을 때도 7, 지금 합이 전부 다 7로서 일정하죠. 그리고 이 7이 항의 개수 6개만큼 더해져 있기 때문에 7 곱하기 6, 4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부터 6까지의 합이 2번이 됐고요. 이 2번의 합이 42라는 것은 한 번은 42의 반인 21인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번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1부터 100까지를 합해 보는 것을 타일 계산하는 거랑 비슷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계산하면 너무 오래 걸리지만 100부터 거꾸로 역순으로 더한다 생각하면 100 더하기 99 더하기 98 하고 끝에는 2 더하기 1로 되겠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1부터 100까지의 합이지만 100부터 1까지의 합을 더한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봤을 때 100일이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 100일이 되고요. 지금 합이 100일로서 일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총 100일이 몇 개가 더해져 있을까요? 항의 개수 100개만큼 더해져 있기 때문에 100일 곱하기 100이 1부터 100까지, 100부터 1까지 전체를 합한 게 되고 실제로 계산하면 1100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구하고자 하는 1부터 100까지의 합은 이것의 반이 되겠죠. 따라서 1부터 100까지의 합은 10100을 2로 나눈 5050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생각의 싹에서 본 것처럼 1부터 100까지의 합은요. 첫째 항이 1이고 둘째 항이 2인 등차 수열일 1항부터 100항까지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참고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 첫째 항이 A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 있을 때 제 N항을 L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은 SN이 되고요. 이때 SN은 S, 썸에서 가지고 온 S가 되겠죠. N항까지의 합을 뜻합니다. N항까지 합은 첫째 항 A, 둘째 항 A 플러스 2, 셋째 항 A 플러스 2D, 그 다음에 끝에 n번째 항 L이라고 둔다면 그 앞에 항 AN-1항은 L에서 공차를 뺀 게 되겠죠. 그 앞에 항은 A의 N-2항이 되고요. 여기에서 D를 한 번 더 뺀 게 AN-2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N항까지 합을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앞에서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역순으로 100부터 1까지의 합을 한 것처럼요. SN을 거꾸로 n번째 항부터 첫째 항까지 역순으로 더하기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아래로 더했을 때 이렇게 더하면 A 플러스 L,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D,
L-D 합하면 없어지고 A 플러스 L이 되죠. A 플러스 L, A 플러스 L. 이거 합쳐도 A 플러스 L. 요렇게 합쳐도 A 플러스 L. 요렇게 합쳐도 A 플러스 L. 요렇게 합쳐도 A 플러스 L. 총 몇 개가 있습니까? A 플러스 L이 N개가 있겠죠. 따라서 SN을 구하고자 했지만 첫째 항부터 n번째 항을 2번 했기 때문에 이 SN이 되고요. 2배가 되고요. 1항부터 n항까지 합의 2배가 되고요. 실제로 A 플러스 L이 n번 더해졌기 때문에 A 플러스 L에 n을 곱한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n항까지 합의 2배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n항까지 합은 2분의 n의 A 플러스 L이 되고요. 이때 L은 n번째 항 AN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등차 수열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그런 등차 수열의 n번째 항은 AN은 L이 되고 그것은 첫째 항 더하기 n-1D로 표시하기로 했죠. 따라서 L 자리에 요것을 집어넣어주면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n의 A 플러스 L 대신에 A 플러스 n-1D가 되니까 괄호로 이렇게 묶을 수 있죠. 그러면 A가 2개이기 때문에 2분의 n의 2A 플러스 n-1D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식이 하나 더 나오죠. 등차 수열 첫째 항이 A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의 공식은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표기했을 때 첫째 항과 n번째 항이 A와 L이라고 한다면 n항까지 합은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끝항으로 할 수 있지만 n번째 항이 L로 표시되지 않고 첫째 항과 공차가 주어졌을 때는 L 대신에 A 플러스 n-1의 D를 대입한 밑에 공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공식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확인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첫째 항 12, 12항 마이너스 13항 마이너스 10이라고 했고요. 첫째 항부터 13항까지 합을 S13이 되죠. 이때 n은 13이 되겠습니다. 그럼 13항까지 합은 공식이 어떻게 되죠? SN은 2분의 n의 A 플러스 L이 되니까 대입하면 2분의 n 대신에 13, A 대신에 12, L 대신에 마이너스 10을 대입하면 되죠. 그럼 실제로 계산하면 13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1항부터 13항까지 합이 13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첫째 항 5, 공차 3. 이니까 D3이 되죠.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은 어떻게 풀죠? 공식이 2분의 n 곱하기 2의 A 플러스 n-1 곱하기 D가 되죠. 그런데 A는 뭐가 됩니까? 5라고 했고요. 공차는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입할 수 있죠. 따라서 대입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n의 10 플러스 n-1의 3이 되겠습니다. 전개하면 2분의 n의 10 플러스 3n-3이 되고요. 더 계산하면 2분의 3n 제곱 플러스 2n이 n항까지 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122쪽에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우선 1번을 보면 첫째 항은 1이고 공차는 5가 더해지니까 5인 걸 알 수 있고요. 10항까지 합은 S10이 되죠. 그러면 n은 10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식에 대입을 할 건데요. 지금 2분의 A와 D를 가르쳐 줬으니까 n에다가 2A 플러스 n-1의 D 공식을 사용할 거고요. n은 10이 되죠. A는 1이 되고 n은 10이 되고 D는 5가 됩니다. 그래도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요. 2분의 10에 2 플러스 10-1에 곱하기 5가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S10은 23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요. 첫째 항이 3이고 지금 뭐가 더해집니까? 마이너스 8이 더해지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항까지 합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n이 10일 경우에 S10을 구하라는 게 되고요. 2분의 n 대신에 10, 2 곱하기 A 대신에 3, 더하기 n-1, 10-1 곱하기에 D,
마이너스 8을 계산하면 10항까지 합이 되겠죠. 실제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330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부터 5항까지의 합을 40이라고 뒀습니다. 다시 말해서 S5가 40이 되겠네요.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155라 했으니까 S12 155가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제15항을 다음 단계에 따라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첫째 항 A 공차를 D라 할 때 첫째 항부터 5항까지의 합을 40을 A와 D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5항이니까 n 대신에 5를 넣고요. 2a 플러스 n-1이니까 4 곱하기 d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a 2분의 10a 플러스 20d가 되고요. 2로 나누면 5a 플러스 10d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0이라는 게 나오고요. 5로 나누면 a 플러스 2d는 8이라는 관계식을 하나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단계 2,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155인 걸 이용해서 a와 d의 관계식을 찾아보면요. S10은 2분의 10 하고요. 2 곱하기 a 플러스 n-1이니까 10-1 하면 9죠. 9d가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2분의 20a 플러스 90d가 되고 계산하면 10a 플러스 45d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155라고 했죠.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하면 2a 플러스 9d는 31이라는 a와 d의 관계식을 하나 더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풀 수 있겠죠. 지금 위에 1번식에다가 2배를 하면 2a 플러스 4d는 16이 되고요. 2번식 2a 플러스 9d는 31 줬고 위에서 2번식에서 1번식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2번식에서 1번씩 빼면 2a-2a, 그 다음에 9d-4d 하면 5d, 31-16 하면 1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d는 3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d3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2 곱하기 3, 6은 8이 되니까 a는 2라는 것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a와 d가 a는 2고 d는 3인 걸 알았고 15항은 어떻게 구하죠? 15번째 항은 일반항 공식에 의해서 a 플러스 n-1의 d이기 때문에 첫째 항 2 플러스 n은 15에다가 d는 3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계산하면 a의 15는 44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123쪽에 함께 해결하기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의 합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3의 배수는 3, 6, 9, 12 땡땡땡 이렇게 가죠. 이것은 3씩 커지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3, 6, 9, 12, 3의 배수를 나열하면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을 이루고요. 이것의 일반항을 구하면 3n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00보다 작은 3의 배수는 어떤 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일반항 n번째 항이 100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경우 요것을 만족하는 n값을 구해보면 33.3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뭐가 됩니까? n이 34만까지는 100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3n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3의 배수는 첫째 항부터 34만까지는 100 이하의 수들이 되고요. 이것의 합은 S33이 되죠. 그러면 A는 3, D는 3, 그리고 34만까지 100 이하니까 N 대신에 33을 대입하면 34만까지의 합은 1683이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해보면 첫째 항이 3이고 끝항은 3의 배수 중에서 100에 가장 가까운 수 99니까 첫째 항 더하기 끝항으로 계산할 수도 있겠죠. 문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수의 합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먼저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수는 1 있고요. 그 다음에 5, 9, 13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은 첫째 항이 1이고 공차 4씩 더해져서 생긴 수열이니까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항을 구해보면요. a 플러스 n-1d라는 공식에 a 대신에 1, 공차 대신에 4를 대입하면 4n-3이라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들은 4n-3꼴로 표시가 되는데 이 중에서 200 이하인 자연수까지만 합해야 되니까 일반항 n번째 항이 200 이하다 놓고 n값을 구해보면요. 4n은 20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n은 4분의 20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4분의 203이라는 숫자는 약분하면 50.75가 되겠습니다. 다시 해석하면 50.75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는 50까지가 되겠죠. 1부터 50까지. 그때 일반항은 20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의 합은 1항부터 50항까지 합을 구하면 되겠고요. S의 50은 지금 첫째 항 1, 공차 4, 그 다음에 N은 50이 되겠죠. 공식 대입하면 2분의 50에 2a 2 곱하기 1 플러스 n-1 50-1에 곱하기 d4 요거를 계산하면 되겠죠. 실제로 계산하면 4950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독서 퀴즈에서 1등부터 15등까지의 참가자에게 상금을 주는데요. 1등은 100만 원을 받고 2등부터는 바로 위등수 1등의 참가자보다 7만 원씩 작게 받는 그런 상금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1등부터 15등까지의 참가자에게 지급할 상금 액수의 총합을 구해보라 했고요. 각 등수의 참가자는 한 명씩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1등이 받는 금액은 100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등은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에서 7만 원을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3만 원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3등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93만 원에서 7만 원을 뺀 게 되고요. 실제로 계산하면 86만 원이 되는데요. 이것은 첫째 항이 100만 원이고 마이너스 7만 원씩 작아지는 등차 수열인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첫째 항은 100만 원, 공차는 마이너스 7만인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런 등차 수열이 되고요. 1등부터 15등까지 받는 금액의 총 금액의 합은 S15가 되겠죠. 따라서 n이 15가 되니까 공식에 대입하면 2분의 항의 개수 15 하고요. 2 곱하기 첫째 항 100만 원 더하기 n-1, 15-1에다가 공차 7만 원을 계산한 것이 15등까지 줘야 되는 상금액수의 총 금액이고요. 765만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10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결하기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5이고 공차가 3분의 2인 등차 수열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의 값이 최소가 되는 n의 값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합이 n항까지 합이 최소가 된다는 것은 어떤 말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첫째 항 마이너스 5고 공차가 2인 수열을 봤을 때 첫째 항 마이너스 5,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3,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1, 네 번째 항은 1, 그 다음 항은 3. 이렇게 첫째 항은 음수였지만 더해지는 수가 양수가 더해진다면 항은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첫째 항까지 합은 마이너스 5가 되고요. 둘째 항까지 합은 마이너스 8이 되고요. 세 번째 항까지 합은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항까지 합은 마이너스 8,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음수인 항까지 다 더했을 때가 합이 최소가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양수가 더해지기 때문에 합은 점점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해결하기 4번처럼 n항까지 합이 최소가 된다는 말은 음수인 항까지만 다 더하면 n항까지의 합이 최소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반항을 구했을 때 3분의 2n-3분의 17인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5이고 공차가 3분의 2이기 때문에 일반항 공식에 대입을 했죠. 그러면 이 일반항이 음수가 되는 때는 몇 항까지인지 알기 위해서 일반항 n번째 항이 0보다 작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n은 8.5보다 작을 때 음수인 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8.5보다 작은 자연수는 8까지니까 1항부터 8항까지는 음수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SN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음수인 항까지 모두 더한 8항까지의 합이 최소가 되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문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52, 공차가 마이너스 5인 등차 수열에서 몇 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는지 말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첫째 항이 52이고 공차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둘째 항은 5가 작아지는 47이 되고요. 점점 항이 작아지고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합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음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1항까지 합보다는 2항까지 합이 양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점점 합은 커지다가 마지막 양수까지 합하면 합이 최대가 되고 그 다음 음수까지 더하면 합이 다시 작아지겠죠. 그러면 SN이 최대가 되는 순간은 모든 양수항을 합한 순간이 되고요. 그러면 일반항을 먼저 구해서 AN은 첫째 항 플러스 N-1의 공차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이것을 실제로 계산하면 일반항이 마이너스 5N 플러스 57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열의 특징상 52부터 점점 작아지다가 음수가 될 거라는 걸 추측할 수 있고요. 그러면 합이 최대가 되는 순간은 양수인 것만 다 합하는 순간이 되니까 우선 일반항이 양수가 되는 N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N은 마이너스 57보다 크게 되고요. N은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5분의 57보다 작은 수가 되네요. 이것은 11.4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N번째 항이 양수가 되는 것은 N이 11.4보다 작을 때, 다시 말해서 11항까지 양수가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몇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냐면 양수항까지 1항부터 11항까지가 양수니까 11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합을 구하면 S11은 2분의 N11 곱하기 2A 2 곱하기 첫째 항 플러스 N-1 11-2에다가 공차 마이너스 5를 곱한 게 되겠죠. 실제 계산하면 297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124쪽에 수열의 합과 일반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항까지 합은 SN이 되죠. 1항부터 N항까지 합입니다. 그러면 1항부터 N항 앞인 N-1항까지 합은 Sn-1이 되죠. 그러면 Sn-1에다가 AN항을 합하면 N항까지 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시 표시하면 Sn-1항까지 합, 다시 말해서 A1부터 AN-1항까지 합에다가 플러스 N번째 항을 합하면 뭐가 됩니까? 1항부터 N항까지 합인 SN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AN은 N항까지 합해서 N-1항까지 합을 뺀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항까지 합해서 5항까지 합을 뺀다는 건 뭐가 됩니까? 첫째 항, 둘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까지 합. 이것이 S6이 되겠죠. 여기에서 S5, 5항까지 합. 요거를 빼면 남는 것이 A6이 되겠습니다. 6항. 따라서 A6은 6항까지 합해서 그 앞항인 5항까지 합을 빼면 여섯 번째 항인 A6을 구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공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연수 1을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죠. 그러면 n이 1이 돼버리면 여기 있는 숫자가 0이 되기 때문에 n이 1일 때는 0번째 항이 없죠. 따라서 n이 1일 때는 이 식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n2부터 이 식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면 N번째 항은 SN-SN-1로 표시할 수 있고요. 이때 N은 2 이상인 수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1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A1은 1항까지 합인 S1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과서 125쪽에 함께 해결하기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지금 식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럼 일반항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앞에서 배운 이것을 이용할 건데 여기에서 이 식을 이용할 때는 N이 2 이상일 때죠. 따라서 1일 때, 다시 말해서 첫째 항은 따로 구해야 됩니다. SN에다가 N자리에 1을 넣은 값을 계산해야 되죠. 따라서 SN은 4N 제곱 마이너스 2N이었으니까 N자리에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S1은 이렇게 계산해서 2가 되죠. 따라서 첫째 항은 S1과 같고 그것은 2라는 거 구해놓고
그 다음에 2항부터는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공식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SN은 이거였고요. Sn-1은 요 n자리에 n-1을 넣으면 되죠.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것이 n번째 항인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구해놓고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첫째 항은 2라고 구해놨고요. 두 번째 항부터는 이 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n1을 넣었을 때 A1이 2인 결과와 같게 나온다면 이 공식으로 공통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 1을 넣으면 A1은 8-6, 2가 되죠. 따라서 첫째 항 2도 이 식으로 표현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항을 그냥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을 넣었을 때 2가 아닌 다른 수가 나온다면 첫째 항은 이거고 둘째 항부터는 이 식을 쓸 수 있다. 따로 표기해 줘야 되겠습니다. 문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3n제곱 마이너스 4n. 그럼 일반항을 구하시오 했을 때요. 먼저 첫째 항은 S1으로 찾고요. n이 2 이상부터는 an은 sn-sn-1로 구할 수 있죠. 따라서 첫 번째 A1은 S1과 같으니까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한 값이 되고요. 3 곱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로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일반항 an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럼 sn은 문제에서 3n 제곱 마이너스 4n이라고 했고요. 여기에다가 요거를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3n 제곱 마이너스 4n에다가 n 자리에 n-1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sn-1은 3의 n-1의 제곱 마이너스에 4의 n-1, n 대신에 n-1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적으면 여기에다가 3의 n-1의 제곱 마이너스 4의 n-1이 되고요. 요것을 계산하면 6n-7이 되겠습니다. n번째 항은요. 그럼 실제로는 첫째 항은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 항부터는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1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6-7에서 마이너스 1. 다시 말해서 이 두 번째 항부터 성립된다는 이 일반 항이 첫째 항도 표현이 가능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따로 적을 필요 없이 일반 항은 an은 6n-7로 적을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오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혜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이것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인데요. 무엇이 틀렸습니까? 앞에서 많이 했죠. 이 공식은 n이 2 이상일 때 쓸 수 있습니다. 첫째 항은 S1, 다시 말해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한 게 되죠. 따라서 1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1 플러스 1이 되고요. 실제로 구해보면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항은 5가 되고 두 번째 항부터는 이 일반항을 쓸 수 있는데 이 일반항에다가 1을 넣어 봤더니 2 곱하기 1 더하기 2가 돼서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항부터 쓰는 일반항은 첫 번째 항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답을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AN은 첫째 항은 5 적어주고 2항부터는 2n 플러스 2다.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식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SN, n항까지,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 공식은 이렇게 되는데 이 공식은 n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2분의 d의 n제곱 마이너스의 2분의 2a 마이너스 d의 n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2분의 d n제곱 마이너스 이거 n 해서 n에 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는 형태의 식으로 표현이 되죠. 다시 정리하면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은 공차가 0이 아닌 경우에 그때 SN은 n에 대한 2차식이고 특히 상수항이 0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꾸로 어떤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n에 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다면 이런 식, 다시 말해서 어떤 거 n제곱 플러스 어떤 거 n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면 이것은 분명 등차 수열의 합공식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증명 한번 해보면요. n항까지 합이 이렇게 2차식이고 n에 대한 2차식이고 상수항 부분이 없다면 그렇다면 이때 첫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n 대신에 1을 넣으면 a1은 s1과 같고요. 1항까지 합은 첫째 항이 되니까 1을 넣었을 때 p 플러스 q가 첫째 항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sn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 an을 구하기 위해서는 n이 2 이상일 때부터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했죠. 따라서 요걸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해봤더니 이렇게 표시됐습니다. 이것은 첫째 항이 이것이고 공차가 2p인 등차 수열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n항까지의 합이 n에 대한 2차식이라면 그리고 상수항이 없다면 이것은 분명 등차 수열에 대한 합공식이 될 것이고요. 특히 이때 등차 수열의 공차는 여기에다가 2배를 한 2p가 공차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문제 풀 때 쉽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SN의 형태가 상수항이 0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n에 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첫째 항은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나옵니다. 두 번째 항부터는 일반항이 이렇게 나타났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첫째 항이랑 같은지 알아보겠습니다. A1은 p 플러스 q 하고요. 여기다가 1을 넣으면 0이 되죠. 그럼 첫째 항이 p 플러스 q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나왔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등차 수열이 맞긴 맞지만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아니라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따로 표시해 줘야 되죠. 1항은 p 플러스 q 플러스 r이고 2항부터는 등차 수열을 이루고 그 일반항은 p 플러스 q의 n-1의 2p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Sn, n항까지 합의 공식을 보고 n에 관한 2차 식이면서 만약에 상수항이 있다면 이것은 등차 수열이 1항부터 등차 수열이 아니라 2항부터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만약에 상수항이 없다면 이것은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